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동북아의 강국으로 번성했던 가야 시대의 역사는 아직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대규모 가야 역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통해 전통 가야 문화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김종관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최근 가야 역사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하셨는데요. 먼저 이 테마파크 현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야 역사 테마파크는 우리 김해시의 어떤 주산이라고 부르는 분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곳에 이제 쉽게 말하자면 가야국의 어떤 그 모형 도시라 그럴까요? 왕궁도 였고, 기족촌, 서민촌, 또 우리 가야가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철의 강국이었죠. 철강산을 비롯해서. 또 이제 가야는 서서히 그 신비가 벗겨지고 있는데, 기마민족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기마 마당을 비롯해서. 또 가야는 참 해양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고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일본에 이제 철을 생산해서 가공 수출하고 그곳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물건들을 또 다시 받아서 외로 무역 전개하고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해양 강국으로서 그 이미지를 살려서 그런 교육촌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아울러서 가야국의 옛 당시 모습을 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계기로 김해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대 도시 가야를 테마로 한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변모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족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상당 부분 차지했던 그런 고대 국가였는데 그것이 우리 후손들이 잘못이랄까, 역사학자들의 어떤 잘못된 시각으로 해서 그것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학자들도 노력도 있었고 우리 시민들도 부단한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밝혀진 것은 참 슬프게도 우리 땅에서 쏟아진 유물에 의해서 그것이 웅변이 되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임다 일본 부락하는 것도 일본이 스스로가 NHK는 방송을 통해서 임나 일본은 없다고까지 단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를 많이 슬프게 하고 우리를 많이 깨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찾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경북 고령서부터 부산까지 남해안 시대 부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쏟아진 유물들이 가야의 어떤 아주 독창적이고 우수한 문화를 서로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1990년대 초기부터 가야사 재현에 들어갔고, 저희들 1차는 끝내고 이제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는 그야말로 늦은 시작이었지만은, 그야말로 신라, 고구려, 백제 못지않는 가야구의 실존을 우리가 재현을 함으로써 어떤 민족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특히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참 아픔이 많았는데, 시민들의 우리 김해시의 바른 역사, 바른 어제를 정립을 해서 찾음으로써 미래를 나아가는데 정말 이것은 무슨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일부 완료되는 1년 후쯤이면 이곳에서 그 가야 역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촬영이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특정 방송에서 하는 이 연속극은 50부작으로 올 10월부터 촬영이 들어가서 저희들 가야역사 테마파크를 지금 한창 중인데 10월부터 촬영이 되어 내년 3월 되면 방영을 시작을 합니다. 제4의 제국이라고 최인호 씨가 쓴 소설이죠. 역사 소설인데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 제목은 가야가 됩니다. 가야라고 해서 50부작으로 되게 되는데 그야말로 어떤 가야의 신비랄까, 가야의 독창적 우수한 역사 문화를 쉽게 말해서 세계에 이제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바른 역사 정립을 일깨우게 되고 또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가야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우리 국가 위상은 물론이고 김해 씨가 역사 문화도시로 그야말로 아름답고 따뜻한 그리고 우수한 기마 민족이 나올 수가 있고 역사기 초기에 고대 문화의 어떤 가장 힘의 문화의 어떤 철기 문화를 재현해 내므로 해서 우리 시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김해시를 관광도시로 그야말로 굴뚝은 없는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어 봅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파크가 드라마 촬영지로서 인기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드라마 촬영으로 지역 경제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야역사 테마파크 만드는데 한 550억 원의 국도비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드라마 만드는데도 편당 한 3억씩 되니까 뭐 50부작이면 상당히 많이 150억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세트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역사의 재현입니다. 저거는 세트 영화나 드라마 촬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국은 물론 보존이 되고 저기에서 저희들 드라마 촬영하는데 바닷가 한 두세 카트 외에는 모든 촬영을 우리 김해에서 가야역사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김해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가야의 문제는 중국도 특히 일본이 아주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관광객이 대단히 촬영 때부터 몰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송사 당국과 협력을 해서 그 촬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도 거기에 또는 소품들도 저희들이 모두 저희들이 시가 인수받아서 거기에 아마 관리를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장의 새로운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관광 명코스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뒤쯤이면 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완료될 텐데요. 이미 널리 알려진 그 김수로 왕릉이나 그리고 그 대성동 고분박물관 그리고 김해 그 국립박물관 등 가야 역사 인프라 등과 연계를 해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은 좀 늦었지만은 이제 가야의 실체, 가야의 아름다운 문화를 찾는데 진력해 왔습니다. 1단계는 1,300억이 들어서 준공을 했고, 2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또 한 700억 들여서 국가와 함께 좀 추진을 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가야역사 테마파크 외에 또 왕궁을 복원을 한다든지 사대문을 업성을 복원하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예안리 고분군은 그야말로 인골이 유물과 함께 출토된 아시아권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러니까 자 1700년에서 2000년 전의 유적인데 그곳에서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골이 서로시 유물과 함께 출토된 곳입니다. 그곳을 그야말로 노출 어떤 대형 노출 그 박물관이라 그럴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가야 문화 이 복원 사업이 끝이 나면은 저희가 앞으로 한 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나면은 뭐 세계에서 그야말로 당당한 고대 국가의 그 다음에 독창지 문화를 꽃피운 가야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우리 시가 어떤 품격 높은 역사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김해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에코트리 사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트리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창의적인 숲이란 뜻입니다. 숲을 만들자.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지도자 녹색 성장,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난화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 정부 시책도 녹색 성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난해 일찍 이부터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에코트리는 이제 5월달 되면 저희들이 문을 열게 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2013년도까지 500만 그루 연 100만 주씩 나무를 심는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상의 세계 저희들 홈페이지 만들면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은 가상의 세계에서 한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 나무잎 한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나무잎이 12명이 참가하게 되면은 이제 지구를 우리 김해를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나무를 심자 이런 말들과 함께 자동적으로 12잎이 모이면은 무조건 우리 숲에다가 들에다가 산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이 용케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에 전국에서 9,663건인가에 응모를 했는데 그게 87명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 장관상을 받았는데 대통령상이 6분야인데 저희가 이 에코트리로 참 감사하게 운 좋게 영광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도 약속도 드렸고 저희 시가 이 에코트리 사업을 정말 성공을 시켜서 이 운동이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서 그야말로 푸른 숲으로 인해서 탄소가 정말 우리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구를 보존하는 산소로 변화할 수 있는 운동을 제 시가 앞장서 펼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해 시가 관내 일부 공공 화장실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동시에 책방을 만들었죠.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책 읽는 도시로 선포를 하고 시민 책 읽기 운동, 즉 시민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아주 많이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쉽게 말하는 공중 변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원에 공중 화장실에다가 참 작은 도서관이라 그래서 한 30권의 책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 정거장에 거기도 참 작은 도서관이라 그래서 한 30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물론 경경철 역사라든지 버스 터미널 같은 데 저희들이 처음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라 그래서 5,000권에 7,000권 도서관 저희들이 한 달에 월 200만 원씩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200만 원씩만 지원을 해줍니다. 도서관은 저희들이 만들어주고요. 책은 저희들이 넣어주는데 장소는 주민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게 앞으로 100개 목표인데 지금 25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큰 도서관은 저희가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데 책은 지식도 주지만은 무한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김해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냥 막무가내 잘 산다 아니고 품격이 있어야 돼. 도시가 이제는 디자인 분야에도 환경 분야에도 어떤 정원을 만드는데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책을 많이 시민들이 읽어서 시민들이 거기서 뿜어내는 지혜로움이 우리 김해시정에 이래 잔소리를 해주면 그것이 보약이 되고 약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도 더 좋은 시정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경전철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그 경전철 소개를 좀 해주시고 또 경전철 개통으로 지역 경제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정부 시범 사업인 무인 자동 시스템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하는 기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자동화되는데
물론 제일 큰 효과는 대중교통의 총화가 되겠죠. 우리 부산과 김해 간 도심을 다니는 버스들이 주로 빠르면 1시간 반. 거리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원체 교통량이 많으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걸립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시간적으로는 30분입니다. 30분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우리 서민교통으로서는 최고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뭐 아마 대중교통을 저희는 한 30%를 커버할 것이다. 뭐 택시와 버스가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봤을 때 저기서 어떤 발생하는 경제적 창출은 굉장히 크다. 물론 저게 우려하는 사람들은 경전철을 타는 사람을 너무 많이 잡았다. 그것은 저는 결코 막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별로 그때 경전철을 추진하려고 조금 많이 계산을 한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시가 인구가 정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경전철을 최고의 작품화, 그러니까 이 시멘트 선로에 달리는 어떤 쇳덩어리 그런 전철이 아니고 전 구간을 저희들은 김해시 구간만은 저희가 디자인 창조도시입니다. 그래서 작품화할 것입니다. 역사마다 역사 모형도 다 특색이 있고 안에 쉽게 말해서 구조도 우리 김해 역사, 문화, 관광을 테마로 해서 12개 역사를 좀 특화해서 그야말로 김해시의 경전철 역사를 12개만 둘러봐도 엄청난 관광 효과가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쭉 공무원이 하나가 돼서 그게 지금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이런 소리 했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의 사고 없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공정률은 계획보다도 아주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시범 사업인 만큼 저희나 물론 국토양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업 참여한 기업들도 참 열심히 하고 있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구 48만 명의 김해시가 이제 그 경남 지역 최대 규모의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도시와 그리고 또 가야 역사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도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시장님께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역동적인 도시의 힘은 저는 그렇게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그 시장에 취임했을 때 3년 전에 저는 시정 방침을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1,400여 공무원이 똑똑하고 일 열심히 합니다. 또 시의회 의원님 20분도 열심히 도와주고 우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이제는 시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시민이 행복한 정말 살기가 제일 쾌적한 그런 도시를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시민은 그만큼 또 책무도 강하다. 저는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잘못하는 것은 100배 사죄하고 고쳐나가면 되지만은 그럴 때는 늦다. 시민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그것이 아마 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문화가 독창적이고 또 저희들 터전이 참 따뜻한 남쪽 나라에 위치해서 기후나 풍토가 참 좋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 축복된 땅을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무원과 손잡고 발전 못 시키면은 이건 웃음거리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참여의 힘, 함께하는 힘,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 홈페이지는 매일 제가 하루에 30명의 시민들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도시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남 김해시는 고대 가야 시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김수로 왕과 인도에서 건너왔다는 그의 왕비 허왕우의 전설이 김해 지역에는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김해시가 추진 중인 가야 문화 복원 사업을 통해 가야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은 우리 고대 역사의 제4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기용 기자의 파워 인터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 오타루에 있는 오르골 박물관이 빠질 수 없는 관광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르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국내에도 오르골을 테마로 한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르골을 테마로 한 국내 첫 박물관인 경주 오르골 소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천상의 소리로 비유되는 오르골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이곳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 오르골 소리 박물관입니다. 지난달 말 문을 연 이곳은 오르골을 테마로 한 국내 첫 박물관이면서 특이하게도 휴게소 내에 자리 잡으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오르골은 최소 100여 년의 세월이 묻어난 것들입니다. 강산이 10번도 더 바뀌었지만 오르골 소리만큼은 변함없이 맑고 깨끗해 듣는 이의 마음을 절로 편안하게 합니다. 이 오르골 소리를 테마로 한 박물관은 저희가 처음이고요. 이게 휴게소 내에 있다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와서 이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LP판 형태의 둥근 원판이 돌아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독일제 디스크형 오르골. 세계적인 오르골 전문가가 희귀한 오르골이라고 평가한 140년 전의 스위스 오르골 등이 100여 년 전 그때로 시간을 돌려놓습니다. 또 박물관 벽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댄스 오르간에서는 무도곡이 흘러나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세계에서도 이처럼 큰 오르간은 흔치 않다는 게 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오르골 외에도 사람 없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희귀 피아노와 축음기 등도 눈에 띕니다. 그 당시 요걸 설치하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피아니스트의 감정까지도 작은 악센트까지도 전부 다 잡아서 그대로 피아노에서 재생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피아노거든요. 오르골을 테마로 한 박물관이 개관되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전시품들이 오르골 소리를 사랑한 한 사람에 의해 수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세트장을 제주도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보면은 일본에서 상교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르골이 있습니다. 이게 한 2m쯤 되는 건데요. 어느 날 거기를 갔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소리가 나요. 이 조용한 소리를 같이 한번 듣고 음미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박물관을 채운 전시품 하나하나는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 오르골 소리 박물관이 경주를 찾았다 돌아가는 수많은 방문객들의 마지막 관람지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합니다.